2020년 10월에 언론 보도가 나옵니다. 노스웨스트 바이오테라퓨틱스에서 임상 3상 데이터를 락업했다는 소식입니다. 락업이란 임상 데이터의 모든 숫자와 정보를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락업을 했다는 것은 곧 결과 발표를 한다는 뜻이고요. 이어서 NDA를 앞두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헬릭스미스는 9월 초에 데이터를 락업하고 9월 말에 탑라인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뉴스 기사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헬릭스미스, 엔젠시스 임상 3상 결과 9월 넷째 주 발표라고 말이죠. 2019년 9월 11일입니다. 락업이 이루어지면 진행되는 수순입니다. 헬릭스미스는 엔젠시스의 임상시험 3상은 예정대로 잘 종료돼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락업, 동결됐다고 말했죠. 이렇듯 락업이 되면 결과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락업한 상태에서는 전체 결과 데이터를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조금 기다리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미국 FDA 신약시판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결과가 NDA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임상시험 하나가 끝났다고 해서 상업화에 곧장 다가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 FDA 허가심사 가이드에 따르면 어떤 의약품은 허가를 받기 위해 임상 3상을 최소 2건 이상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임상 3상이 하나 끝났다고 곧장 NDA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임상 3상 한 건이 더 필요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2020년 10월 5일에 노스웨스트 바이오테라퓨틱스는 임상 3상 데이터가 락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락업된 게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적응증이 글리오블라스토마 GBM입니다. 이미노믹 테라피틱스가 ITI-1000으로 개발하고 있는 적응증입니다. 이미노믹 테라피틱스는 임상 2상을 진행 중인데 이 회사는 임상 3상이 끝나고 데이터 락업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미노믹 파이프라인의 ITI-1000과 ITI-1001은 모두 GBM 적응증을 타겟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미노믹은 임상 2상이고 노스웨스트는 임상 3상입니다. 그런데 개발 진행 상황이 빠르다고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실패했죠. BMS의 옵디보도 교모세포종에서는 실패했습니다. 특히 옵디보의 경우에는 임상 3상에서 3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그만큼 극복하기 어려운 적응증이 교모세포종입니다. 5년 생존율이 5%가 안 되죠. 옵디보의 첫 실패는 대략 2017년도인데요. 체크메이트 143이라는 임상 시험이었습니다. 니볼루맙이라는 것은 옵디보를 말하는데요. 2014년 12월 23일 임상 시험 정보가 처음 공개되었는데 대략 4년 뒤 결과가 나오고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임상 3상이었습니다. 3가지 약물이 투여되었는데요. 임상 3상이다 보니 환자 수도 530명으로 많았고 오픈 라벨로 진행되었습니다. 플라시보군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OS였는데요. 뉴스 기사에 따르면 OS 생존 기간을 늘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OS를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임상 3상을 진행해서 실패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PFS로 설정해서 한 번 더 임상 3상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PFS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BMS 입장에서는 임상 3상 디자인을 여러 번 바꿔서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봤는데 전부 실패했다는 것이죠. OS도 개선이 안 되고 PFS도 개선이 안 되었던 겁니다. 이쯤 되면 방법이 없는 것이죠. 항암제에서 FDA가 중요하게 보는 클리니컬 베네핏이라고 하는 건 OS나 PFS 둘 중에 하나를 말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두 지표 모두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개발이 어려운 적응증이 교모세포종입니다. 이제 옵디보는 GBM에서 철수해야 할 겁니다. 이렇게 임상 3상을 3번이나 할 수 있는 것도 글로벌 제약사라서 돈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글로벌 제약사를 하더라도 여러 번 실패하면 부담이 가는 것 또한 사실이죠. 노스웨스트 바이오테라퓨틱스도 마찬가지로 고전할 수 있겠지만 혹시나 결과가 훌륭하게 나와서 시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회사는 DC백스라는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DC라고 하니까 아마도 덴드릭셀을 말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 회사는 이뮤노믹과 굉장히 비슷한 작용 기전의 약으로 똑같은 GBM을 공략하는 기업입니다. 회사의 플랫폼 설명을 읽어보니 운명의 장난일까요? 수지상세포가 맞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DC백스는 덴드릭셀 베이스드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뮤노믹의 진정한 경쟁사이자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리어드와 바이럴 제노믹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 시대에는 같은 적응증에 비슷한 접근을 하는 신약 개발 회사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승자가 되는 것은 하나의 기업이죠. 길리어드와 바이럴 제노믹스는 C형 간염 치료제로 한 알만 먹는 약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역사의 승자는 소발디를 출시한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되었습니다. 물론 반드시 하나의 기업만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위암 3차 치료제로 옵디보와 론서프가 동시에 존재하듯이 말이죠. 하지만 시장을 나눠 가지겠죠. 굉장히 비슷한 작용 기전이라도 조금씩 다른 적응증이 각자 시판되기도 합니다. 같은 카티 치료제인 킴리아와 예스카탑 모두 미국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요. 적응증이 조금씩 다릅니다. 위암도 1차냐, 2차냐, 3차냐 조금씩 달라서 각자 시판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백혈병 치료제도 적응증이 또 세분화되어 각자 시판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같은 적응증이라면 먼저 시판받는 게 유리하겠죠. 뒤에 시판받으려면 앞서 시판된 약물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타이밍이 빠르면 모든 걸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효능과 부작용이 이전에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면 전혀 상관없이 모든 걸 이깁니다. 시판되는 건 문제도 아니고 그냥 시장을 집어삼키는 것이죠. 이뮤노믹과 굉장히 비슷한 기업인 노스웨스트 바이오테라피렉스는 이제 임상 3상의 데이터를 락업하고 인디펜던트 스태티스티션을 불러다가 통계 분석을 시작합니다. 인디펜던트라는 것은 회사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적인 통계학자를 말합니다. 회사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사람이어야 하죠. 제3자가 데이터를 통계 분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데이터를 만지작거리면 회사에게 유리하게 결과를 도출하고 싶어지거든요. 이 단계에서 회사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통계학자만이 데이터에 접근해서 분석을 진행합니다. 회사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말이죠. 통계학자는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여 임상 결과의 요약본을 만들어냅니다. 이 결과를 우리가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CEO는 기대감과 기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긴 여행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피니시 라인에 거의 다 왔다는 겁니다. 결승 골인 지점에 다 왔기 때문에 매우 흥분된다고 합니다. 많은 제약회사들이 임상 3상에서 미끄러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지만 이제 거의 다 온 상태이긴 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어서 이제 결과만 나오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말하길 자사의 디시백스가 교모세포 중에서 중요한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CRO 기업, 임상병원, 주주들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합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이뮤노믹과 굉장히 비슷한 기업이 있습니다. 수지상세포 기반 백신 디시백스를 만드는 기업 노스웨스트 바이오테라피우릭스입니다. 2020년 10월에 임상 3상을 끝내고 데이터 락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뮤노믹보다 먼저 성공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결과는 봐야 하는 것이고 이뮤노믹도 빠르게 임상 2상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이 아직 미개척지인 신약을 만드는 것이라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 같아 경쟁자가 적어 보이지만 실제로 어디선가 경쟁자들은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빠르게 뒤따라오고 앞서 나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뮤노믹도 박차를 가해서 빠르게 결과를 도출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